네, 2014년 지난 한 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6호가 43%, 612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6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외래 관광객, 특히 6호를 계속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안과 또 현재 관광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로는 먼저 한국관광대 서른종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른종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태일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김성진 차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FM투어 이진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좀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실태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월 1,000명씩 연간 12,000명 정도의 샘플링을 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약 1,420만 명 정도가 한국을 찾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약 한 45% 정도가 중국 관광객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일본 관광 수요는 전년도에 약 한 17%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또 지켜보면 관광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 메르스 여파 때문에 5월 달부터 그리고 최근 7월 달까지 전체 인바운드 관광 수요가 약 한 30% 정도 감소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경제가 6월 한 달간 이 중국인 관광객과 또 가이드 등 총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6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1위가 명동으로 나타났고요. 2위가 롯데월드, 3위가 남산타워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관광객들의 가장 큰 방문 목적이 쇼핑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명동 지역이 약 한 70% 정도, 그리고 네. 동대문 시장이 57% 정도로 저희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분명하게 이제 중요한 거는 명동이나 동대문처럼 이 쇼핑하기 좋은 로케이션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치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각 나타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쇼핑의 강세가 이렇게 조금 예상시 되는 시점에서 명동이나 동대문과 같은 이런 그 쇼핑 유지의 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으로 나타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남산타워도 나왔고요. 또 강남도 나온 걸로 봤거든요. 아무래도 드라마를 좀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닐까. 한류의 힘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영향이 얼마나 되나요?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의 영향도 굉장히 큰 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 등이 성장하면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세대, 즉 중국에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빠링허우라든 그 세대가 이제 30대로 진입하면서 네. 소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서울, 제주 이런 약간 획일적인 노선의 단체 관광보다는 현재 개별 관광, 즉 그렇죠. 자유여행을 선호하면서 이들이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면서부터 어떤 기존의 여행사가 제시한 고정된 그 코스보다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런 코스로 되다 보니까 네. 쇼핑 관광지가 또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요. 개별 관광객들은 명동에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변화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네. 또 하나 들자면은 2014년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이 해외 여행 보고서를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네. 여성이 56.4%로 남성보다 더 한국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 여성들이 아무래도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또 쇼핑 품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쇼핑 지역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강남 지역이 과거에는 그렇게 각광받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남 쪽으로 쭉 그 수많은 성형외과들이 많이 굉장히 많죠. 저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관광이 실제로 활성화되면서 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과 같은 제3국의 의료 관광 시장들이 네. 실제로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남 지역도 그렇게 의료 관광의 혜택을 받고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향후에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료 관광이 올해 정부의 수치가 한 30만 명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강남구가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메르스 관련해서 병원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간 한 달 동안은 그 중국에서 오는 의료 관광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겠죠. 네. 예. 중국에서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의료 관광, 한국 의료 관광을 안 좋게 좀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할 부분은 없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위생법과 의료법에 네. 의거해서 의료라는 이 두 단어를 그 의료기관이 아닌 어떤 단체나 어떤 업계가 쓰는 걸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의료 관광이나 또는 어떤 카지노 관광 등은 일반 패키지 관광객들에 비해서 큰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1980년대부터 해외여행에 대해서 자국민 컨트롤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네. 규제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미용이나 뷰티 이런 쪽으로 약간 우회해서 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합법적인 의료기관 또는 합법적인 어떤 성형 중개인을 통해서 의료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정부나 업계에서도 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광객이 이제 갑자기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네. 우리가 미처 시설이나 또는 기타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는데 결국 이렇게 이면 분석을 해보니까 한류 바람을 탄 어떤 드라마 이런 것이 효과가 굉장히 컸고 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통한 쇼핑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었는데 내일 모레 10일 날 다시면 이제 면세점 추가 사업자도 네. 이제 지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안배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명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주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렸었는데 강남이나 또는 동대문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다른 지역도 면세점이 생긴다면 좀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면세점 얘기가 나왔는데 면세점 하면 또 쇼핑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면세점이 이 중요한 관광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면세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백화점에 있는 면세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강남에 일부 이제 백화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여행하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쇼핑하러 오지만은 명동 쪽에 이제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2009년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금 600만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죠. 롯데백화점 가서 봐도 굉장히 비좁은데 네.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선정을 추가로 한다니까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서울 내에서도 좀 지역적으로 좀 균형 있게 배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밀집도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중소기업 제품들도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면사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분명하게 좀 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런 조금 럭셔리 시장도 필요하지만 네. 실제로는 한국 전통적인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조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상품도 면세점에서 같이 진열됨으로써 이게 판매하고 또 한국에 대한 홍보까지 같이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확충이 되는데 중국 관광객들의 한 80% 정도가 쇼핑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쇼핑하는 장소가 시내 면세점에 대한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면세점 확충에 대한 전략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게 3개, 4개를 이게 공급을 한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맞게끔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실제로 관광 수요 대비한 면세점에 대한 조금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방안들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 지난 5월 말부터 불거진 메르스 사태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국 대신 뭐 유커들이 일본, 동남아로 향하고 있는데 유커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또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6월 한 달간 저희 관광공사에서 각 전 세계 해외 지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취소 현황하고 어떤 신규 예약 현황을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까지 해서 한 약 14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취소를 했고요. 그렇게 더 큰 문제는 네. 그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 7, 8월 하계 성수기 때 신규 예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특히나 중국 정부에서는 그 중국 여행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어떤 여행 자제를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행사들이 과감하게 그 여행 상품 판매 데스크에서 한국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신규 예약이 굉장히 없어졌고 거기에 그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를 한국 여행을 검색해 보면 네. 제일 첫 항부터 첫 페이지 전체가 다 메르스 얘기가 뜨기 때문에 네. 여행이 심리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메르스가 좀 진정세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는 유관기관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동안 6월 동안 어떤 메르스 종합대책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국적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하고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한국 여행사들, 한국 상품을 파는 여행업자들 한 400여 명 정도 한국을 초청해서 네. 한국이 실제 실생활에서는 여행하는데 메르스의 여파가 없다는 것을 홍보를 먼저 할 것입니다. 네. 서울시를 비롯한 제주도 각 지방 정부들도 각자의 팸토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중국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8월 중에는 그 대규모 유치 사절단, 정부, 민관, 연예계 쪽까지 이렇게 네. 통틀어서 한 500여 명에 육박하는 유치 사절단을 중국 현지에 보내서 네. 중국 소비자들이 좀 한국 관광의 안심 단계구나를 좀 확신할 수 있도록 네. 소비자 행사도 하고 그쪽에서 어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직접적으로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가 안정되는 시점 또는 종식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중국 정부하고 협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행사들 그리고 밑에 소비자들까지도 안심하는 마음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책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메르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한국을 들어온 사람들의 비율이 약 70%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 중에서 상당수는 메르스를 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왜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겁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미리 예약되는 일정 때문에 취소를 못하는 비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얼마큼 감소할 거라는 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한국을 체류하면서 그 메르스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다라고 느낀 관광객 비율이 약 한 63.2% 정도로 꽤 높네요. 꽤 높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입국 전에 매우 불안했는데 네. 들어와서 보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다라는 비율도 한 18.5%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 보도나 언론에서 막 그 심각한 수준보다는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높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홍콩 사스가 이제 가장 좀 비슷한 이런 전염성 질병으로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데 그렇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이미지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네. 실제로는 우리는 참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페인 이런 걸 할 때도 다이렉트 이런 마케팅보다는 네. 조금 부드럽게 우리는 관리를 잘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들어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행히 이제 메르스가 진정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듯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기가 됐는데 성수기를 막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성수기에 올려둔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네. 예전에 그 사스 때도 보면 한 2개월 정도 격감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 앞으로 관광이 다시 재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 맞는 중장기 대책을 우리가
각 개별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막연한 공포심을 저희가 많이 당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퍼뜨리게 됐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국인이 스스로 안전하다, 안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국인이 중국인을 통해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게임이 굉장히 매개체가 됐었는데요. 네. 해외 선수들이 일단은 불안하지만 왔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관광공사나 지자체 같은 데서 한국에 이미 유학하고 있는 약 5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쪽에 이제 유학생 기자단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사업들을 전개해서 보내고 중국인이 중국인한테 SNS로 퍼뜨리는 전략을 지금 우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998년부터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이제 자비로 여행을 오게 되면서 그동안 저희가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여우커에 대한 어떤 이 저가 문제 이런 것도 계속 발생이 됐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달려와서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이 메르스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인프라 구축이나 어떤 상품의 질 개선 이런 부분들에 더 매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르스 관련해서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관광 수요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내수 뭐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국내 관광 또한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 하계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 있다라는 게 한 13.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메르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 하계휴가를 가지 않겠냐라고 물어본 응답 중에서는 신병 안전 및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릴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비율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2014년도에는 0.5%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포커싱을 한 이러한 뭐 안전 전략이라든지 이미지 마케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내국인들의 내국인 관광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조금 이런 투트랙적인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다른 방안들도 있으신가요? 근간에 이제 명동 그 거리를 한번 가보면은 참 마음이 허전합니다. 명동이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 1번지인데 지금 가서 보면은 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바켓을 로드쇼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우리나라 관광 1번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명동 거리는 안전하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정부 종합대책 중에는 한류스타를 활용한 어떤 광고 촬영이나 해외에서 방영도 있고 8, 9월에 종식이나 이런 게 된다고 예측을 했을 경우에 다행히 기존에 열리던 한류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등이 한국에서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뭐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한류 콘서트 또는 한국관광공사의 어떤 한류 스타들 홍보대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국이 이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거. 정부는 지금 종합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선진정 후 회복이라는 이런 그 테마로 지금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그 매일 언론 동향을 체크해서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의 어떤 소비자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그 향후 그 회복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메르스에 대한 피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가 종식되는 이후 시점부터는 실제로 이 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들을 또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관광 사업체들이 타격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복구 지원 방안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하게 관광 수요는 이런 낙폭이 큰 만큼 반등도 같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이 반등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같이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줄어든 이 시점에서 관광객들, 특히 유커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메르스를 이겨내고 다시 한국이 관광 대국으로 급부상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른종 교수, 권태일 박사, 김성진 차장, 이진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